이제 이런 거는 매매에 관한 용어입니다. 뭐 매수, 매도, 뭐 사는 거, 파는 거, 익절, 본인이 매수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거기에 보면 평균 단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각자 어떻게 설정을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균 단가를 재비용 단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해놓으셨겠죠? 그냥 매수 단가가 아닌 재비용 단가로 해놓으시면 만약에 5,000원에 샀더라도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한 재비용 단가 뭐 5,040원, 5,030원 요게 이제 최소한 그 가격 이상에서는 팔아야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남는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가격이기 때문에 설정 자체를 재비용 단가로 해두시면 매수하고 나서 손실 없이 수수료까지 다 빠지고도 팔 수 있는 가격에 제시가 됩니다. 아무튼 본 계좌에는 재비용 단가를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실한 익절가가 나옵니다. 뭐 손절은 당연히 익절과 반대되는 의미이고요. 시가는 주식 시간 중 9시 시작되는 가격, 종가는 당연히 거래 중 3시 30분 마지막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호가 같은 경우는 주문창에서 그 종목을 가격, 부르는 값을 호가라고 하는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수든 매도든 부르는 가격을 이제 호가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좋은 경험을 했는데 장중에 유니슨이 30분 동안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중에 어떤 공시가 나와서 주가에 변동성을 주고 크게 영향을 줄 것 같다 하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장중에 30분 동안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30분 거래 정지 이후에는 10분 동안 단일가, 그 동시효과처럼 그렇게 10분 동안 단일가 적용이 돼요. 그랬다가 10분 후에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유니슨의 그 계약 금액이 전년 동기 매출액의 178% 정도 이르는 큰 매출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30분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렇게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기한 건 감자 뉴스가 나오게 되면 거래 정지가 없이 그냥 계속 거래가 돼요. 감자도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인데 감자는 뉴스 나오면 그냥 계속 거래가 돼요. 근데 아마 감자 뉴스가 나오게 되면 거래 정지됐다가 단일가 매매에 그냥 바로 하한가 갈 거예요. 그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리고 너무 잘 아시다시피 HTS는 지금 우리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MTS는 모바일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금이라는 건데 본인이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입니다. 이 예수금의 한도만큼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미수금이나 신용융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미수금 신용융자를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죠. 없어야 합니다. 지금 신용융자가 포화 상태다라고 하는데 신용융자가 3개월 쓰고도 3개월 연장이 되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인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주식은 연료돈으로 하지 않으면 수익 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 신용융자는 쓰시면 안 되고 예수금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내가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한다. 미수금은 결제일 전 예수금에서 뺀 증거금을 뺀 남은 금액, 뭐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매매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상환일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음날 강제매매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1개월간 미수 동결계좌로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미수금이나 신용융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증거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돈을 빌리는 거에서 그래서 가끔 예전에 주린이들이 그런 얘기를 주변에 했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와 뭐 2,500만 원어치를 주식을 살 수 있다고 막 나오더라.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증거금에 따라서 주식마다 급등한 종목들은 100%밖에 안 되니까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어치밖에 못 사지만 삼성전자나 이런 안정적인 주식들은 막 60%, 50%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전빵인 건 본인의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증거금률이나 그 다음에 신용융자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막아버리시고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돈만 갖고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매매라는 건 이 위에 것들을 안 쓰시면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위에 거를 쓰시게 되면 반대매매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 저렇게 정말 한 10몇 억씩 거의 한 20억씩 제 주변에서 반대매매를 당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가 부족해서 21억, 22억을 하루아침에 반대매매를 19일날 3월 19일날 반대매매를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을 한 두세 분 정도 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갔었고, 아무튼 위에 미수금이나 신용융자만 안 쓰시면 반대 매매는 일어날 일이 없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됩니다. 상한가, 하한가.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주를 매수했고 만주를 매도했습니다. 이럴 때에 거래량을 2,000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만주인 겁니다. 만주를 매수하고 만주를 매도했을 때에는 서로 매수하고 매도한 게 만주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만주예요. 근데 간혹 이거를 2만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만주입니다. 사고 팔고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사고 팔고 쌍방이 이루어진 것 자체를 거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추후에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 있어서 거래량만 파악하셔도 기술적 분석의 50%가 아니라 70%는 마스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다라는 거는 회사가 회사 측에서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어떨 때 저런 주식을 자기 주식을 왜 사냐 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데 비쌀 때 사겠어요? 비쌀 때 살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가끔 주가가 급등했을 때 개별주나 코스닥 종목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주린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게, 가끔 테마주나 개별주들이요, 주가 급등했을 때 오너나 그다음에 회사 이사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의 물량들을 매도할 때가 있어요. 회사는 주가가 쌀 때 매수하고 비쌀 때는 파는 게 이치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고 하락할 때에 가끔 전화해서 회사 주가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안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 주식에 우리 회사는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사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쳐다보면 자신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싸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 회사 가격으로 봤을 때에는 싸니까 사는 거고, 이 정도 가격이면 반등의 여지도 있으니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주가 급락했을 때 자사주 매입의 뉴스가 나온다라면 그 상황에서 흐름을 보면서 같이 좀 매수에 동참하셔도 큰 리스크는 없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래.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자전거래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세력들이 작전을 할 때 자전거래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워낙 포착이 많이 돼서 자전거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 동시호가 때요, 험해수 험해도만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래도 바로 연락 와요. 그 동시호가 때 험해수 험해도 그거 바로 체크돼서 연락 오고, 그 다음에 요즘 외에 또 장 끝나고 나면 소수 개인 거래 집중 이런 것도 뉴스 나오죠. 그러면서 그게 너무 과다하게 되면 또 관리 투자 경고 종목이라든지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자전거래는 주가 조작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찌 보면 개별 종목 소형주 중에서 장이 마감했는데, 이 종목은 특정 소수 계좌, 개인 소수 계좌 거래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온 종목은요, 의심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어떤 면에서? 매집 종목, 세력 매집의 흔적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게 없이는 특정 계좌, 특정 어디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물론 표나지 않게 매매를 하려고도 하겠지만 표가 안 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자전거래는 주가 조작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정 집단이 보유 주식을 다수의 계좌로 매수 매도를 동시간대에 하면서 계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행위예요.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돌려서, 우리가 왜 가끔 매수 매도 호가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매매할 때가 있잖아요. 단타 매매할 때, 그때 보면 막 매도 먹어 들어갔다가 밑으로 던졌다가 매도 먹어 들어갔다가 던졌다가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보면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그들의 물량들은 줄지 않고 수수료만 지불하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가는 상승을 시키고 걔네들 물량은 줄지 않고 안 줄어요. 주가를 상승을 시키면서 걔네들은 파는 것 같지만 팔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전거래를 시키면서 수수료만 지불하고 개인들이 먹어 들어가면서 주가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영혼이 완전히 탈탈 털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가끔 우리가 일별 주가를 보지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계에서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즉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시면 외인들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외국계는 그냥 외국계 창구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즉 만약에 뭐 님이 외국계 창구를 가지고 메릴린치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냥 외국계 창구로 잡힌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간혹 가다가 물량 자체가 개인이 팔고 외국계에서 매수가 잡히든가 아니면 외국계에서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물량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매수 매도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자전거래로 즉 키움증권에서 팔고 메릴린치에서 사고 메릴린치에서 팔고 키움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자전거래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래의 가장 특별한 케이스는 호가창에서 우리가 매매할 때에 가끔 우리가 VI 직전에 제가 저기 위에 있는 30만 주 저거 먹을 겁니다. 그러는데 그 밑에 한 3-4호가에서 막 먹어가면서도 또 쌓였다가 또 먹었다가 쌓였다가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소화를 시키고 먹고 올라가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설거지 이거는 이제 은어인데 가끔 설거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끝장 주가의 가장 끝 무렵 끝장 부분에서 이미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 600% 그렇게 올랐을 때에 어떤 종목 내일 아침 얼마 돌파합니다. 얼마까지 갑니다. 이 종목 무조건 내일 안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자들이 막 연일 밤에 막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끝이 어딘지 모르게 급등한 종목의 주가들이 언젠가는 그렇게 급락하게 되는데 그때 막 이런 문자들을 통해서 주린이들이 아침에 막 달려들게 되는데 바로 이거를 설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린이 분들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도대체 출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종목 추천이 온다. 그런 거는 일단 사지 마세요. 왜냐? 세상에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 벌으라고 좋은 종목을 추천해주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그냥 1000% 갈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문자 종목은 접하지 마시라는 거. 거의 끝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